꾸미들 안녕. 오늘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뚜렷한 취향이 없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다 맞춰주고 나 다 좋아. 완전 상관없어. 다 좋아. 이런 말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제 3학년 딱 넘어갈 그 시기 즈음에 친구들이 대학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그런 정보는 또 어디서 들었는지 저는 진짜 하나도 몰랐거든요. 대학교 막 순위 무슨 대학교가 있고 그 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도 그냥 아예 몰랐습니다. 뭐 학교는 그래도 여차 이게 뭐 학원에 돈 내고 하다 보니 그 방법은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긴 하던데 어쨌든 포인트는 친구들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좀 조급해지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막 저런 미래가 있고 뭔가 생각이 다 있어 보이는데 나만 좀 생각이 없나? 하면서 빨리 뭐를 일단 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급하게 정했는데 그나마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했었던 게 체육이라서 그냥 냅다 그냥 체육과를 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막 정했나 싶기도 한데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게 무섭고 용기 있다고 그때는 그냥 진짜 발등에 불 떨어져서 정한 건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관심 있는 과에 갔다는 거였어요. 이건 살짝 별개의 이야기지만 꾸미들은 절대 성적 맞춰서 과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운이 좋으면은 맞춰서 간 과에서 적성을 찾을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고생하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꾸미들은 요만큼이라도 관심이 있는 과를 꼭 선택했으면 좋겠고 뭐 여하튼 하고 싶은 건 없었지만 엄마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거 생겼을 때 성적으로 가로막히지 않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 말에 굉장히 설득이 돼서 공부는 그래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대학에 갔죠. 근데 대학에 갔는데 고등학생 때보다 훨씬 자유롭지만 자유롭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야.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알바를 했어요. 저는 알바를 정말 많이 하고 알바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진짜 알바만 했어. 생각해보면. 막 주변에서 이런저런 대외 활동하는 친구들도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대외 활동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뭔가 관심이 가는 게 있다가도 그만큼의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서 할 만큼의 또 관심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뭐 하지 말지 하면서 넘겨버리는 것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대학교 생활하면 생각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쩌다 거절을 못해서 시작했는데 뭐 재밌었거나 뭐 해야 해서 했는데 뭐 좋은 추억이 쌓였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내가 정말 원해서 선택해가지고 한 활동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듣다 보면 너무 재미없고 힘들기만 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좋은 점을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런 성격이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보통 이런 사람들이 취향이 애초에 좀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잘 맞춰주고 좀 배려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크게 사고를 안 치거든요. 왜냐면 이런 욕구가 애초에 강하지 않으니까 사고 칠 확률도 떨어지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보면 완벽주의도 좀 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도 있고 이런 취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인정을 받기 되게 쉬운 구조예요. 뭐 너 성격 진짜 좋다. 너랑 같이 있으면 진짜 편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와의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들과 그런 사회생활을 할 때는 진짜 문제가 없는데 진짜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관계를 할 때 이제 조금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일단 내가 내 감정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나의 취향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내 감정만큼은 내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저는 이럴 수 있는 확률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뭔가 취향이 크게 없는 사람들이 내 감정에 대한 것도 크게 인지를 잘 못하고 그러다 보면 내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 감정인데. 그래서 뭐 이런 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뭐 이런 거 아니야? 하면은 듣다가 그런가? 하면서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찝찝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대화는 항상 내가 원하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면 그때 이제 또 사주나 이제 좀 이런 거에 의지하게 돼.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거기서 물론 뭐 좋은 것만 이제 취하긴 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남은 딱히 안 괴롭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나의 취향에 대한, 나의 감정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경험이 적다 보니까 큰일이나 이런 걸 앞두면 점점 더 고민도 더 많아지고 나에 대한 이런 확신도 좀 낮아지고, 그러다가 번아웃이나 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 자체가 혼란스러워지는 지경에 오기도 합니다. 내 건데, 내 감정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저도 그런 순간들을 좀 겪으면서 내가 왜 이러는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게 다 나의 뿌리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타고난 성향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저는 세 자매 중에 둘째고, 보통 형제나 자매가 있는 사람들 중에 엄마 아빠랑 유독 많이 다투는 그런 자매나 형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어린 나이에 또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아, 나는 엄마 아빠 속을 썩이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때도 덜 쓰고 나도 모르게 성숙해지는 그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혼자서도 잘한다 라는 그 말이 되게 칭찬으로 느껴지고 좀 자부심이었어요. 아, 나는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걸 심리상담센터에 가서 저는 이런 아이였고 독립심이 있고 이런 게 좀 장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모든 거엔 다 양면이 있어서 장점으로 발현되는 순간도 있겠지만, 선생님께서 그걸 들으시면서 어린 시절에 저는 돌봄을 받았어야 하는 시기인데 왜 혼자서 잘하는 게 칭찬으로 느껴졌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게 뭔가 좀 띵 맞는 느낌의 눈물이 뭔가 월칵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어린 시절에 나는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것 위주로 살아왔던 아이가 아닌가. 그렇다고 저는 막 사랑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혼자서 뭔가 야무지게 했을 때 칭찬을 받고 좀 사랑을 받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쌓여서 정말 자연스럽게 그게 내가 사랑받는 방식으로 뿌리를 내린 거죠. 그 뿌리가 바뀌고 그 이후부터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나의 욕구와 취향보다는 해야 하는 것을 잘 하면서 그걸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방식을 취해왔던 거라고 지금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말고도 좋아하는 걸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로부터 좌절을 경험했다거나 누군가에게 여러 번 그게 뭐냐 뭐 이러면서 무시를 당해봤거나,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냥 좋아함이나 나의 취향을 좀 접어버린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기준이 그냥 진짜 높은 경우도 있겠죠. 제가 좀 이 두 개가 합쳐진 케이스인데, 관심은 있는데 이걸 하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다 잘합니까? 어릴 때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뭔가를 했다가 잘 안 되면 지금 보면 쌓이는 건데, 그냥 그게 그때는 그게 실패처럼 느껴져서 그 실패를 마주하는 나를 보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약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내가 뭔가 감각적으로 진짜 잘할 것 같은 거 외에는 애초에 시도를 안 했던 것들도 정말 많습니다. 실패하는 게 무서워서 도전을 안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데이터가 굉장히 한정적인데 취향이 어떻게 쌓이겠어요, 그쵸? 이런 걸 이제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저를 보면 이제서야 저는 제 취향을 찾아가는 시기고, 이제 좀 실패해도 되고 깨져도 된다라는 걸 정말 받아들인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 실패하거나 뭐 시험에 탈락하거나 이래도 그냥 정말 넌 잘할 수 있다, 화이팅, 이렇게 응원해주고 싶은데, 정작 저한테는 되게 엄격하거든요. 이것도 못해? 더 잘할 수 있었잖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채찍질하는 타입. 근데 솔직히 저도 이걸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걸 깨달았다고 갑자기 없었던 취향이 막 팡팡 솟아나는 것도 아니긴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된 건 이런 뿌리에 의해서, 뭐 이런 나의 성격에 의해서 이게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한 다음부터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뭔가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왜 그러는 건데? 라면서 그 다음 질문으로 못 넘어가잖아요, 싸울 때도. 그런 것처럼 진짜 나를 좀 이해하고 나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올해 제 취향을 진짜 많이 찾아보고 싶고, 제가 실패할까봐 무서워서 관심이 좀 덜해서 밀어놨었던 그 많은 것들을 올해 정말 많이 경험하고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종소용도 진짜 냅다 한번 도전해본 거거든요. 우리 꾸미들도 나의 어떤 뿌리에서부터 연결돼서 이게
이렇게 이어졌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뭐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뿌리라는 말이 와닿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그 방식이 어디에서부터 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혼자 찾는 게 어려우면 심리상담센터에 가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전문가 선생님과 찾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찝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저도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다가 저를 좀 더 이해하고 이런 뿌리들을 찾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언니, 저는 지금 심리상담센터 갈 상황도 안 되고 아무리 혼자 고민해보고 생각해봐도 뿌리나 이런 거를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면, 어차피 지금 제가 꾸미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뭐든 도전해보세요 라고 해도 솔직히 그 잘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에 최선을 다하세요. 나중에 훗날 돌이켜 봤을 때 그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 내 자신이 자랑스러울 정도로, 미련이 없을 정도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진짜 꽉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저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다 본인의 황금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진짜 사람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신기하게 그런 기회가 탁 올 때가 있어요. 이게 나한테 좋은 거다라는 걸 좀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처럼 취향이나 이런 게 언어 같은 걸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감각이 좀 발달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감각으로 기가 막히게 이게 내 기회라는 걸 좀 느껴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해야 해서 했던 일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알바. 그러면 내가 이 기회를 볼 때 좀 어려워 보여도 내가 몇 시간씩 서빙하면서 내가 이 힘든 것도 해냈는데 좋은 이 기회를 내가 놓칠까? 아니, 절대 안 놓쳐. 나 이거 무조건 잡는다. 이거 무조건 해낸다. 이런 자신감이랑 좀 악바리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제 경험담이고요. 저는 실제로 알바를 정말 오래 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진짜 절대 안 놓친다라는 그 악바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감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능력은 길러두면 어디에나 쓰인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한 행동들에 책임을 다하고 거기에서 얻은 작은 긍정적인 경험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또 자기 확신이 되고 더 단단하고 건강한 나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도 뭔가 아직은 잘 모르겠는 꾸미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이런 말들이 하나하나 또 쌓이다 보면 정말로 알아야 할 때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꾸미들. 아무래도 이 영상을 누른 꾸미들은 저랑 그런 비슷한 꾸미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제 영상이 꾸미들에게 조금이라도 생각의 전환을 불러일으켰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영상이 제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라이트하게 제 도전 영상들이나 브이로그나 그런 걸 담은 영상들을 한번 끼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꾸미들.